얘는 이게 에너지 사업부라고 있어요. 에너지 사업부 중에서 돈이 되는 거는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어쨌든 에너지 사업부에서의 포텐셜이 조금 있어요. 중국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이슈가 있고 그 에너지 사업에서 관세는 단기로 나쁜 거고 장기적으로는 포텐셜이 10배 사이즈가 있다. 지금 에너지 사업에서 나오고 있는 메가와트급 금액이 아니고 테라와트급으로 엄청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장기적이고 단기적으로는 관세 영향 때문에 얘네들 LFP 받아오는 걸 중국에서 받아오니까 이런 측면에서의 부정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하고 있어요. 포텐셜은 따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200불 초반까지 갔을 때는 지지대가 있다. 마치 삼성전자 5만 원 안 깨진다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최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다시 전념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현재 상황을 점검해 주신다면요? 두 가지 질문이죠. 그 도시로 돌아오면은 마음 상하고 화딱지나는 사람들이 미국 내도 마찬가지고 유럽 내도 마찬가지고 나 다시 테슬라 사랑할 거야라고 사람들이 바로 살까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중국이 엄청 따라오고 있는데 중국의 그 전기차 업체들이 좀 많이 따라오는데 그 특히나 자율주행 따라오고 있다. 물론 테슬라가 앞서 있습니다. 테슬라가 앞서 있는 건 no doubt about it.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중국이 엄청 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간격이 좁혀지고 있는데 과거보다 6개월, 9개월 전보다 그런 속도라고 하면은 과연 테슬라를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더 높게 쳐줄 수 있는가? 그 두 가지 질문입니다. 손상된 레퓨테이션 하락으로 인해서 신제품에 대해서 반응이 어떨 것인지. 두 번째, 경쟁자. 물론 기술적으로 자율주행은 형편없다기보다는 미국보다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걔네들의 인해 전술과 최근에 딥시크발로 일어난 기술력, 화웨이의 칩 성능 이런 거 봤을 때는 무시할 수 없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그 매수의 강도가 과거처럼 세게 과거처럼 400불, 500불 가려고 했던 그런 세기로 갈 수 있느냐. 단순히 머스크가 돌아왔다고 해서 그거 참 퀘스천이에요. 물론 테슬라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큰 건 이겁니다. 머스크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면 걱정이 일부 나오긴 했었는데 엊그저께 기사에서 그런 게 일부 확인했죠. 테슬라의 머스크를 대신에 CEO를 새로 찾는다라는 거를 그렇게 트라이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건 다시 또 오늘 아침에는 반박, 그건 없다,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핵심은 정치로 빠졌기 때문에 그런 비난이 앞뒤로 나오면서 안팎으로 나오면서 그런 기사가 나오고 반박이 나왔습니다만 불확실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 언제 걸리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6월 달에 그 자율주행 로보택시 오스틴 그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서 로보택시를 상용화하는 거 이런 거를 나오게 돼 있거든요. 몇 대 안 되더라도 20대도 안 되더라도 그게 거짓말 아니게 제대로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안정화 될 겁니다. 그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뭐 200불 초반 다시 200불 이하로 가기에는 뭐 관세를 되돌리지 않으나 예전대로 관세 막 때려 이렇게 하면은 테슬라 주가만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건데 그런 시간 사람들 투자 심리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심리적인 그런 안정제 역할은 뉴스가 필요합니다. 원래 테슬라의 머스크는요, 그 특별한 주의이기 때문에 도지 활동을요, 정부 그 특별한 걸로 130일 이상 못하게 돼 있었어요. 130일 대충 5월 달이 끝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맘때는 자기 돌아오게 돼 있었다고요. 돌아온들 이게 될 것이냐는 건 다른 문제인데 돌아오는 게 안 돌아오는 건 낫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죠. 300불 가까이 됐었는데요. 여기서 올라가는 건 속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율주행차는요,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오는 대로 차를 다시 바꾸는 거야. 갖고 있는 거 바꿀 수도 있고 친구도 바꿔. 친구들이 10명 중에 2명이 자율주행 한 1억, 2억 되는 걸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2억 이상, 10명은 2명 이상, 20%. 그리고 그 시장은 80% 이상은 테슬라가 다 잡는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2030년까지, 한 28년까지, 한 2년 더 기다릴 수 있다 하면은 사십시오. 그러면 업사이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업사이드는 어떤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니까 300불 후반대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거 믿지 않으면 300불 안착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 전에 얘기한 거 중국에 따라오다 못 따라오면 다를 수 있겠죠. 그냥 중국의 이런 기사를 봤을 때는 경쟁 붙고 뭐 이렇게 따져보면은 아마도 침투율이 10명에 2~3명꼴로 가고 그 시장의 80%를 테슬라가 먹는다. 근데 그것이 2030년인데 그거는 2028년에 눈에 보인다. 근데 지금부터 25년에서 28년, 3년까지는 나는 장기적으로 산다. 그러면은 300불 이하에서 사도 또는 갖고 있어도 장기적으로 손해 안 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저번에 얘기한 400불, 500불 이렇게 가듯이 가려면은 제가 얘기한 이거보다 더 강화된 뭔가 내러티브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바랐던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인가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풀어준다. 특별한 게 없고. 그러니까 결국 결과가 나와야 돼요. 로보택시 하는 것이 나오는 게 6월 달 오스틴 나오고 자기네가 생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마스터하느냐가 중요하지. 결국은 말이죠. 규제를 풀어주는 건 파지티브한 거 맞아요. 중국도 그러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네가 그걸 마스터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뒷받침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결과물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내보내면 됩니다. 삼성전자 열심히 얘기했죠. HBM 결과가 나오면 돼요. 말하지 말고. 테슬라 마찬가지예요. 말 그만하고 나오면 돼요. 근데 주가가 트럼프 당선되기 직후 280불 해서 서울집 갖다 다시 280불 다시 내려갔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죠? 기대치 다시 내려간 거잖아요. 결과를 달라 이거죠. 결과 보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주는 거는 미니멈 기본적인 거고 규제를 풀어준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버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실적이 출하량이 엄청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기대가 없으면 주가가 여기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없으면 말이죠. 100불 가도 할 말 없는 주가예요. 왜냐면 이 회사의 주가를 500불, 600불 얘기할 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때 그 논리의 핵심이 뭐냐면 테슬라의 가치는 8, 90%가 거꾸로 하면 1, 20%도 안 되는 게 전기차 대수고 8, 90%는 자율이라거든요. 그 기대가 만약에 진짜 없으면은 이 주가 견뎌낼 것 같아요? 택도 없는 거죠. 기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명에서 두세 명 정도가 5년 내로 갈 수 있고 그 가능성에 대해 사람들이 동감을 하는 것이 28년까지 잡히고 마켓시어가 80% 가져가고 이러면 그게 잡히면은 지금 간다 이거죠. 그거를 캐시우드가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럴 것 같으세요? 저는 그게 반쯤 믿자 했을 때 제가 350불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얘기도 다른 방에서 했었어요. 근데 미친 듯이 난리 쳐갖고 470까지 올렸죠. 근데 결국은 지금 그 정도 너무 과하다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8, 90불대에서 이게 200불 이하로 가니까 팔라.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208, 90불 자체도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제 프로의 속도가 봐야 되고 결과물이 나와야지 이게 290불, 300불, 320불, 대가 얘기한 350불 가는 거고 그게 늦어지면 주가가 빠지진 않더라도 다른 섹터보다도 언더퍼폼하거나 아웃퍼폼 못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번 테슬라의 하루 10% 상승으로 바닥을 확인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상승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상승의 의미는 도지 활동으로 망가진 그것을 되돌리겠다는 의지 표현. 이게 첫 번째 겁니다. 실적에서는 의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1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2분기 실적 가이던스는 안 좋고 오스틴 로보택시가 나온다는 자율주행의 기대. 두 번째 자율주행의 기대. 자율주행 기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300불까지 가본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제가 전기차 얘기는 합니다만 얘는 이게 에너지 사업부라고 있어요. 에너지 사업부 중에서 돈이 되는 거는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어쨌든 에너지 사업부에서의 그 포텐셜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좀 달성되면은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긴 하죠. 장기적으로. 에너지 사업부. 근데 에너지 사업부도 단기적으로는요. 관세 영향을 더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헷갈릴 수 있어요. 에너지 사업부가 돈 버는 데도 돈 못 버는 데도 있는데 이게 좀 관세 영향이 들어가면 2분기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세 영향을 안 갚기 위해서 중국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이슈가 있고 에너지 사업에서 관세는 나쁜 거, 단기도 나쁜 거고 장기적으로는 포텐셜이 10배 사이즈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지금 에너지 사업에서 알고 있는 메가와트급 그 금액이 아니고 테라와트급으로 엄청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장기적인 거. 단기적으로는 관세 영향 때문에 얘네들 LFP 받아오는 걸 중국에서 받아오니까 이런 측면에서의 부정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하고 있어요. 포텐셜을 따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200불 초반까지 갔을 때는 지지대가 있다. 마치 삼성전자 5만 원 안 깨진다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한번 올라가 본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조금은 근데 실질적인 건 6월까지 기다려야 되네. 그러면 좀 천천히 가볼까? 이렇게 보는 거죠. 얘네는 PER 개념이 안 됩니다. 내후년 PER로 해서 60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200불 초반에서 내려간다는 개념은 잊어버렸고.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는 오스틴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프로그레스의 속도를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자제하는 그런 걸 충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사업들과 로봇 사업 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자체는 1, 20%밖에 안 되고 에너지가 붙지만 포텐셜이니까 가능하기 어렵고 근데 대신에 그 로보택시 같은 거 그다음에 FSD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파는 거 아까 따로 얘기 안 했는데 그거 로보택시 같이 자율주행이니까 이런 쪽은 얘기해서 350불, 400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근거는 그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을 보려는 사람이 로봇을 얘기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근데 옵티머스가 지금 생산한다는 것이 그것도 속도가 문제입니다.
100만 대 생산하면은 가격이 지금 뭐 엄청 싸지겠죠. 그러면 도입되고 10명에 1명권 전 세계 인구의 10명에 1명권 로봇을 쓸 수 있고 근데 그전에 지금 우리한테 현실적인 뭐냐면 생산 현장에 로봇가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느냐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계획이 있는데 뭐 올해 1000대 내년에 10,000대 뭐 100,000대 100,000대 가는데 그 속도도 역시 기대해야 되지만 그대로 믿느냐는 거죠. 그걸 믿어서 애널리스트가 나온 숫자가 500불, 600불이에요. 속도가 500불, 600불이 지금 250불인데 한 20년 걸리면 그럼 지금 500불이 아니죠. 500불이 한 3, 4년, 5년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5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땡겼다는 거죠. 400불 갔을 때. 그래서 속도의 문제입니다. 500불, 600불이 5년 뒤에 올 수 있으면 지금 300불 미리 가도 돼요. 400불 가도 되고요. 400불까지 갈 수 있어요. 저번에 갔던 거. 근데 이것이 5년 내에 못 올 수 있다 하면은 할인하면은 아마 그게 싸지가 않을 겁니다. 그 언서튼티가 들어가면은 그러면 천천히 가는 거죠. 200불도 한참 있다가 300불, 그 다음에 다시 또 현실적인 실적 보면서 310불, 다시 230불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예, 저번에 갔던 게 오바다. 예, 트럼프 효과에 대한 지나친 앞당김이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대가 다 되면은 아까 말한 친구 10명에 3명이 5년 뒤 되고 옵티머스가 전 세계 많은 자동차 생산 현장에 진짜 한 10만 대, 20만 대 팔리고 그러면 500불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플러스 알파가 얼마인지는 속도에 달려있어요. 그 500불 플러스 알파니까 470불 가보는 거야. 근데 현실은 지금 문제 안 팔리고 저하고 그거는 올해 1000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떻게 앞당겨요? 앞당기는 거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주가가 가다 멈추다 가다 멈추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하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3년, 5년 가져갈 거 아니면 많이 반등할 때 줄이십시오. 그리고 다른 섹터로 하십시오. AI 자체만 가지고도 하는 섹터 좋은 주식 많아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다른 섹터를 섞어야 되는 거고요. 다른 주식. 근데 진짜 여기 몰빵해서 나는 3년 내에 뭐 하겠다. 그러면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꺼번에 350, 500불 그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예, 그거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붙들고 있다고 그게 갑자기 맨날 고사 지내고 욕한다고 해서 그게 5만 원 하던 갑자기 7만 원 팔면 될 것 같습니까? 턱도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테슬라가 포텐셜 다르냐 삼성하고 비교하냐 제가 취소할게요. 삼성보다 포텐셜 더 없습니다. 그만큼 볼러타일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얼마나 몰빵할 것이냐 그건 알아서 하시되 저 같으면 그것만 몰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록 지금 주가가 300불 이하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시 사거나 아니면 비중을 높이는 건 저는 주저할 것 같아요. 왜? 다른 것들도 많아요. 엔비디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뭐 그 저기 전력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셉 같은 그 저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걔네들은 관세 관계도 없거든요. 꾸준히 가는 거야. 지난 한 6개월 보세요. 꾸준히 10몇 프로 간 주식이 있는가? 그런 상황을 원하면 그런 주식 하는 거고 무슨 개소리야. 셉 같은 거 그거 뭐 1년에 30%, 뭐 한 400% 오르고 이렇게 따지면 테슬라 대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성향에 맞으면 계속 갖고 있는 건데 버러터 심하다는 거하고 아까 10명에 3명 정도 아니면 400불, 500불 되는 거는 그건 언간선심이다. 단기적으로. 캐시우드가 아니고 캐시우드 뭐 누가 나와도 그거는 자기 희망인 거지 되는 거는 금방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치 이슈가 우리나라가 잘이라는 게 근데 이거예요. 아까 제스랑 얘기했는데 딴 얘기 하는데 중국이 막 따라온대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중국 비중이 15%밖에 안 됩니다. 맞죠? 15% 맞아요. 15% 20% 사이예요. 전 세계 AI 연구장 중에서는 50% 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라고 제스랑이 어저께 강조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이죠. 딴 얘기인데 다시 대한민국 돌아가서 정치 이슈가 저는 어느 편도 안 되고 저는 이번에도 보팅을 안 할 겁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난번에 지지난번 안 했어요. 할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도 할 사람이 있을지 여전히 언서튼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중립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중요하니까 보는 관점은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6월 달이라고 해결될 것이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요거면 끝이고 이 사람 아니면 되고 이 사람은 끝이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단언적으로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만 아니면 괜찮고 누구면 되고 무조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이슈, 탄핵 이런 게 없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자체는 저성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원하시면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왜 9배가 안 가는지 PBR로 0.5배 안 가는지를 인식한다면은 우리가 적정한 레벨에서의 높아질 때 흥분하지 않고 내려갔을 때 바이를 하고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흥분해가지고 정치와 연결돼서 하면은 주식 잘 못해요. 우리 돈 버는 목적이지 정치하는 게 이슈가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하시면은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죠?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금방 안 바뀐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2-3개월 바뀔 것 같잖아요. 내 생각에는 at best 빨라야 3년은 걸립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